이 만든 마우스 포인트는 다른 사람한테 PT 할 때는 간지나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 포인터가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P 누르면은 포인터가 와 있는데 위치가 조금 다르죠? 컨트롤 A,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든 마우스 포인터는 간지는 나는데 포인터 지정할 때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된다 라는 얘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줌잇이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 툴을 같이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줌잇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제가 줌잇 사용법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 포스팅이 있어요. 여기 http 빅돌블로그 미점 여기에 가게 되면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여기 제 블로그인데요, 여기 검색창에 검색창 보이시죠? 검색창에다가 줌잇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치면은 여기 홍대 입구역 착한교육연구소 프레젠테이션 툴 줌잇이라고 들어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요, 여기 줌잇 관련돼서 사용법하고 쭉 나와 있어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첨부 파일 있죠? 첨부 파일 누르시면은 요 위에 거는 조금 오래된 거지, 제일 마지막 게 제일 최신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거를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받았으면은 자, 요 줌잇이라고 하는 거는 실행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줌잇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윈도우 바탕화면에 이렇게 줌잇이라고 넣어놨죠. 줌잇, 얘를 더블 클릭하면 줌잇이 실행된 겁니다. 컨트롤하고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번을 누르면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ESC를 누르면 원위치가 되고, 그러면은 줌잇이 활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줌잇 사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1은 윈도우 화면이 커져요. 커진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2를 누르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컨트롤 2를 누른 상태에서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휠바를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휠바를. 그리고 ESC 누르면 원위치가 되고, 자, 컨트롤 1은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컨트롤 2는 거기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컨트롤 2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대로 윈도우즈에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건 파워포인트의 컨트롤 P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 제일 마지막에 한 거 지우고 싶다면 컨트롤 Z를 누르는 게 지워집니다. 순서대로. 전체 그림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레이즈의 약자인 2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커저가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센터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커저가 센터로 가 있어요. ESC 키나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이 컨트롤 E 먹은 게 없어집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E를 누르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3을 누르면은 잠깐 쉬는 시간들 있죠? 자, ESC 누르고 컨트롤 3을 누르면은 쉬는 시간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9분, 뭐 10분 쉬겠습니다. 이렇게 딱 틀어놓으면 10분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실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면 다시 올라가고, 실 마우스로 내리시면 내려가고, ESC 누르시면은 ESC나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원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4는 라이브 줌밍은 뭐냐면 실제 화면이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줌업,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랬어요. 컨트롤 2를 누르면 그릴 수 있다 그랬는데, 요 그림의 크기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딱 올리면은 이게 커집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커지고 이게 줄어들고, 커지면 커진 만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의 컬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R은 레드, G는 그린, 바로바로 바꿀 수 있죠. B는 블루, Y는 옐로우, P는 핑크. 이렇게 여러분들이 총 6개의
컬러를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쭉 밀면 직선이 됩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사각형을 누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사각형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을 그리고 싶다면 탭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그리고 싶다면 컨트롤 시프트 해가지고 드래그를 해주면 화살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화살표. 우리 그 파워포인트에서 스크린을 흰색으로 만들고 검정색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줌밋에서도 흰색으로 만들고 검정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흰색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흰색의 약자인 화이트를 누르게 되면 바로 흰색이 됩니다. 한번 더 자, ESC 누르면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블랙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K, 블랙이 K입니다. B가 같은 글자가 1 블루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K를 사용합니다. K를 사용하면은 컨트롤 E 누른 상태에서 K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블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그림도 그리고 동글뱅이도 그리고 화살표도 이렇게 그리고 직선도 그리고 내용 바꿔서 마음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그린 거를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C를 누르면은 이게 캡처가 됩니다.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S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글자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T를 누르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한글은 안 됩니다. 아직 영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폰트 크기도 조정하는 것도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휠 마우스를 눌러 주시면은 T 눌러 가지고 휠 마우스 이렇게 조정하면은 글자 크기. 자, 그리고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워낙 자주 한다, 컴퓨터를 키자마자 이 소프트웨어가 실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윈도우하고 R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실행이라고 하는 쉘 프로그램이 떠요. 그럼 여기다가 쉘 스타트업이라고 써주세요. 쉘 스타트업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요,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 나오는데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쪽에 와서 아까 스타트업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요, 이제 종료하시면은 이 컴퓨터가 껐다 켜지면은 어떻게 된다? 줌밋은 바로 실행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모비즌은 뭐냐면은 이 모니터에다가 스마트폰을 띄우는 겁니다. 이 미러링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각자 제조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비즌이라고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조회사에 상관없이 어느 스마트폰이나 사용 가능한 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비즌 사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셔가지고 PC용 먼저 설치하고 스마트폰용 앱을 설치하고, 근데 요 LTE나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유료고 USB를 연결할 때 무료입니다. 먼저 하셔야 될 게 모비즌 미러링이라고 하는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를 하겠습니다. 열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비즌 화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다시 PC로 가서 미러링 PC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비진 저장 누르시면은 여기 누르셔가지고 폴더 열기 누르셔서 mobi.exe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누르시고
정리하고 다음 누르시고 설치 누르면 설치가 되겠죠. 마침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PC에도 설치가 되고 스마트폰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연결할 수 있는 USB 케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이어서 스마트폰에 가서 설정에 가서 휴대폰 정보에 가서 휴대전화 정보에 가서 소프트웨어 정보,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빌드 번호를 이렇게 7번 정도 탭을 하면은 개발자 모드가 이미 켜져 필요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7번을 치면은 개발자 모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설정에 오셔가지고, 설정 보이시죠? 설정에 오셔서 개발자 모드라고 있습니다. 개발자 옵션, 이렇게 개발자 옵션을 클릭하고 여기서 USB 디버깅이라고 요거를 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야지만 요 모비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됐으면은 USB 모비진 미러링을 켜시고, 여기 PC에서 시작 모비진을 실행하시면은 화면이 뜨죠. 안드로이드 다음부터 보지 않은 환경 설정이 다 끝났으면은 저 USB를 스마트폰에 꽂으신 다음에 미러링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모비진 미러링 실행하고 컴퓨터에서 모비진 앱을 띄웁니다. 띄운 상태에서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은 어떤 디바이스냐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폰에서 시작하기를 누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실제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구매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닫기를 눌러 주시면요, 실제 스마트폰 화면하고, 제가 이제 폰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폰에서 작동을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대로 밴드도 가서 볼 수 있고, 카카오톡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가서 볼 수 있고, 무한폐렴 지금 얼마나 지금 감염되어 있는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스마트폰 내용이고, 지금 이거는 화면 모니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모비진 사실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 잘 안된다 그러면 여기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이 사이트 가시면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꼭 스마트폰 미러링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삼성 스마트폰에 삼성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 삼성 플로우라고 하는 그런 미러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모델에 달라서 모비진을 설명한 건데, 삼성 플로우를 하든 모비진을 사용하든 여러분들의 구매에 맞는 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2개 정도를 세팅해 놓고, 그 강의하러 갔을 때 그 강의 환경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플로어 같은 경우는 LTE라든가 와이파이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비전하고 제조업체에서 제공해준 삼성 플로어하고 이렇게 두 개를 활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백업 시스템까지 준비해 놓으면 큰 문제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아주 재밌는 앱입니다. PPT 마스터라고. 이건 뭐냐 하면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C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군데 앱을 다 까셔야 돼요. 그래서 PC용은 여기 oates.ubi.co.kr에 가서 pptmaster.exe 라는 파일을 다운 받아 가지고 실행하면 되고요. 스마트폰에서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ppt 마스터라고 하는 앱을 다운 받으면 됩니다. 자, 먼저 PC용에 가서 한번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이거 누르시면은 어디다 다운 받을 거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폴더에 다운 받았습니다. pptmaster.exe 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에 다운 받아 있으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pptmaster.exe 요거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와서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여기 ppt 마스터라고, 자,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은 지금 PC에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PC에서 여기 ppt 마스터로 가서 여기 있는 ppt 마스터를 실행을 하면 여기 이렇게 IP 주소가 나옵니다. IP 주소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이 IP 주소를 그대로 스마트폰 버전에서 넣어 주셔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설정 보이시죠? 설정 눌러 주시면은 여기 대상 컴퓨터의 IP라고 있죠? 여기 누르셔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192.168.35.114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게 보이시죠? 요거를 엑시트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엑시트 누르지 마시고 요거를 하이드로 눌러 주시면 하이드 뒤로 숨겨 놓고 파워포인트를 띄워 놓은 상태에서 보이시나요? 여기 파워포인트 띄워 놨죠? 파워포인트 띄워 놓은 상태에서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에서 시작을 눌러보세요. 시작. 이렇게 화면이 뜨죠. 자, 그럼 슬라이드 쇼를 하겠다, 처음부터 하겠다 그러면 요거죠. 요거 처음부터 하겠다 그러면 여기겠죠.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되죠? 현재 슬라이드부터 다음 페이지 누르시면은 이게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보이시나요? 이전 페이지 펜 기능도 있어가지고 펜을 클릭해서 이렇게 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마우스 펜 기능 이렇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페이지 번호를 여기다 씁니다. 여기다 11쪽 그렇게 해서 페이지 이동을 누르시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간다?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 화면 어둡게도 되고 화면 밝게도 되고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동도 되고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도 되고, 자, 마지막 슬라이드,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어땠나요? 저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카메라 2개 써야지, 모니터 2개 써야지, 이쪽 저쪽 옮겨야지. 아유, 처음 시도해 봤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한 번 더 하면 더 멋지게 잘할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어찌됐던 간에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챕터는 전 세계에 저만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그 말은 하고 싶지 않고, 디지털 사회,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이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들 충분히 활용해서 간지나게 강의할 수 있습니다. 간지나게 PT할 수 있습니다. 간지나게 다른 사람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디지털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잘 활용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스마트폰 앱 개발 회사, 거기 기획실장 같은 불쌍한 꼴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쇼입니다. 스마트폰 탁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첫 화면도 가고 중간 화면도 가고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정말 간지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강의 내용일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강의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걸 직접 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시다. See you.